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제 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반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어떤 안을 내더라도 탈당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마침 명단 가지고 나왔는데 탈당파 명단이 안녕하세요. 김보엽의 더성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 기자회견을 했죠. 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퇴 이유가 좀 궁금해서 예. 좀 내용을 찾아봤더니 문재인 대표한테 당내 통합을 요구했는데 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사퇴함으로써 통합에 물꼬를 트겠다. 원래 주승용 최고위원이 그 4월 29일 재보궐선거 패배 직후에 한번 사퇴 의사를 표명한 적이 사퇴를 있었죠. 했다가 예. 문재인 대표가 이제 간곡하게 만류해서 8월 달에 복귀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뭐 복귀하지 않겠다고 예. 이런 얘기를 우리 한겨레 정치 토크 돌직구에 나와서 했었는데 찾아옵니다. 그분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패권주의 청산했다고 제가 들어가는 것도 그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퇴한 것을 물릴 생각은 네, 없으신 그렇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제 복귀를 했죠. 이제 오영식 최고위원, 주승용 최고위원 두 사람이 사퇴한 상태네요. 최고위원 2명이 빠지면 최고위원 성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다른 분들이 많이 있죠. 예. 우선 전병원 최고위원이 있고요. 정청래, 또 유승희, 유승희. 추미애, 네. 뭐 누구 빠진 사람 없나요? 이용덕 의원이 있죠. 이용덕 최고위원도 계시네요. 네.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 이게 이후 다른 당직자들의, 고위 당직자들의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일단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는 참석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원내대표직은 수행하겠다고 했고요. 예. 아마 개인적으로도 그 어떻게 된 원내대표인데 그 쉽게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최재천 정책위 의장이 관심인데 그분도 좀 거취를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나 최재천 정책위원장이나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남은 입법과제도 있고. 예, 사실은 당내 문제 때문에 물러나는 게 국민들한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뭐 가장 중요한 네. 노동개혁 입법이라든지 예. 노동개혁입법입니까, 그게? 네.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 그런 거죠. 예. 요 따옴표를 네. 그 입법을 저지하는 과정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집안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소홀히 한다거나 책임을 방기한다. 그러면 명분이 없는 행동이 되겠죠. 그리고 구당 모임이라는 게 하나 생겼던데요. 저는 그 이름이 좀 이상해요. 예, 그 전에 정대철 전 의원이 이제 예. 구당 모임 이런 걸 만든 적이 있는데 아무튼 예. 당을 구하겠다는 거죠. 그 뜻 자체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근데 당을 구하겠다는 거고 혹은 이분들이 이제 탈당을 해서 다른 당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예,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아닌 것 이분들은 같습니다. 일단 예, 당을 살리겠다는 데 방점이 있는 거죠. 예. 이 구당 모임 멤버들이 전부 다 탈당할 사람도 아니고요. 네. 15분이 모이셔서 5기항인가를 발표를 했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는 안철수는 탈당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은 사퇴하라. 예. 오늘 지금 구당 모임의 연장선에서 주승용 최고의 사퇴와 또 다른 당직자들의 당무 거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탈당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문재인 체제를 용인하기도 어렵고 예. 그런 상태에서 중간에 있는 의원들, 중도적인 의원들에게 문재인 퇴진에 같이 동참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 저는 물론 받아들이고 이제 그 중에 있습니다. 탈당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제가 마침 명단 가지고 나왔는데 탈당파 명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예. 구당 모임 명단인데요. 예. 이 중에서 이제 유성엽 의원이나 황주영 의원 이런 분들은 예. 사실은 안철수 의원 탈당 여부하고 관계없이 예.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지금 호남 쪽에 전남도당위원장, 그렇습니다. 전북도당위원장 네. 이렇게 예. 맡고 있죠. 그분들 말고 평소에 이제 민집 뭐라고요?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이제 예. 비주류 모임이죠. 그분들이 주축인데 여기에 새로 김영록, 이윤석, 박혜자, 장병환 이런 박지원 전 대표하고 좀 가까운 분들이 주로 여기 호남의 지역구를 두신 그렇습니다. 분들이고. 이분들이 같이 예. 동참하고 있고요. 일단 문재인 대표 좀 물러나 달라 이런데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구당 모임에서 얘기한 5가지 항 중에 2가지가 핵심이라면 네. 안철수 대표의 탈당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는 물러나라. 그러면 그거는 안철수 전 대표의 요구와 동일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양쪽을 보면 양쪽에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중립적인 요구인 것처럼 비춰지나 네.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했던 혁신전당대회와 네.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지난 9월부터 나왔던 전당대회 개최 요구가 계속 조금씩 형태만 바꾼 거지 네.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합전당대회, 혁신전당대회 뭐 이런 네. 식으로 이름은 많이 바뀌었지만 핵심은 현 지도부가 전원 퇴진하라. 문재인 그렇죠. 대표가 물러나라. 문재인 그래야- 대표가 물러나라는 얘기죠. 네. 뭐 요구사항이 아예 들어있어요. 네. 야권 대통합과 혁신을 위한 전당대회가 필요하다. 네. 이게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이 구해지나요? 이제 문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제 비주류 의원들이 좀 무책임하다고 비판을 받는 게, 네. 그럼 일단 문재인 대표 지도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끌어내야 된다. 뭐 그건 네. 맞는 말인데, 그럼 누가 할 것이냐? 네. 그럼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를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뭐 박지원 의원이 당대표를 하겠다는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표를 물러나라까지는 많은 어,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이해관계가 같이 있지 하나. 않은데 네. 그다음에 누구를 대표로 세울까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없는 상태인데 무조건 그런 그림 향후에 대한 계획 이런 거 전혀 없이 문재인 대표를 끌어내리겠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무책임한 그런 대목이 있는 건 사실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탈당 규모가 좀 커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두 분 거론을 하셨는데.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느냐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부산에 가 있다고 하고요. 네. 일단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네. 뭐가 됐든 타협안을 좀 내놓고 탈당을 하지 않도록 명분을 제공하면 저는 탈당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표의 태도가 네. 아직은 좀 이렇게 유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마침 우리 녹화하는 시간에 관훈클럽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지금 중간에 나온 답변이 안철수 의원은 공동창업주다. 우리 당의 공동창업주기 때문에 탈당은 말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탈당하지 말라는 뜻이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탈당을 막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일주일 정도 집거를 하는 건 생각이라기보다는 네. 얼마나 많이 자신과 같이 탈당을 할지 네. 동조 세력이 나올지 그에 대해서 좀 관망을 해보겠다, 지켜보겠다. 네. 그런 게 좀 더 강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타협안이라는 게 참 그게 제가 보기에는 참 타협의 여지가 네. 굉장히 그렇죠.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문 대표는 이제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당신이 낸 혁신안 내가 다 하겠다. 그렇죠. 좀 늦긴 네. 했지만. 그런데 사실은 문한방 연대 자체가 타협안이죠. 네, 네. 타협안인데 그 타협을 지금 하지 않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중간지대가 있느냐? 중간지대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여기 대해서 어떤 별다른 액션을 하지 않는 그런 제3의 지대가 있는데 제3의 지대에 있기에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처해 있는 위치나 굉장히 몰리고 네, 있죠. 형편이 상당히 좀 궁색한 게 아닌가. 성 기자는 안철수 의원을 좀 아시잖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안 의원이 성 기자를 좀 무서워한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좀 싫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안철수 현상을 타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할 때 저는 이제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취지의 칼럼을 아주 좀 위험하다 강하게 이런 썼죠. 예. 제목 자체가 이제 안철수 대통령은 없다 이렇게 썼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뭐 정치적인 타격을 좀 입었다고 합니다. 제가 뭐 그때 안철수 캠프 출입할 때인데 예, 예. 좀 들썩거렸어요. 예, 뭐 제가 쓴 칼럼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좀 저를 좋아하지 않는 건 사실인데요. 안철수 의원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안철수의 생각. 이 책을 보면 안철수 의원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길게 인용할 생각은 없고요. 맨 앞부분에 보면 제가 정치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건 제 욕심에 따라 결정할 일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소명의 정치인데요. 사실 정치인들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내가 뭘 이루겠다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소명의식은 사실 종교인들 또는 성직자들한테 필요 이제 한 그런 덕목이죠. 그리고 난 당시에 안철수 의원은 아마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서 내가 그렇습니다. 그 길로 나선다 뭐 이런 예, 생각을 예, 했던 거죠. 그런 자세죠. 근데 지금 이 시간 현재 안철수 의원은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것도 조선 정치인이니까 사실은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나 탈당을 할까 안 할까 고민 중인데 나를 한번 말려봐. 이렇게 뭐 자기는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대접받는 사람으로서의 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그 정치인으로서 좀 별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SNS에 돌고 있는 정치 짤방이라고 그림 이렇게 해서 해설다는 간단한 촌평을 다는 뭐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번 안철수 의원의 최근의 행적 관련해서 사진 하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그 사진이 나온 게 뭐냐면 어린애가 땡깡 피우는 그렇습니다. SNS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징징거린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실제하고 관계없이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아마 그런 표현 자체 때문에 타격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럼 두 분한테 동시에 여쭤보면 안철수 의원의 탈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제 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제3의 안을 그래도 내지 않을까. 그게 아직은 뭐 반반 정도 될 것 같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떤 안을 내더라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과 비주류 의원들, 네. 안철수 의원이 혼자가 아니거든요. 비주류 의원들과 지금 사실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문안박도 받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문재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는 한은 네. 자신들의 위치와 또는 당내 입지 그러니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문재인이 물러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성 기자는 제3의 안이 나와서 그걸로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럴 문재인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3의 타협안이라는 게 사실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당내에 무슨 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자라는 네. 당내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겠죠. 결국 그러면은 그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제3의 타협안을 내놓고 안철수 의원을 잡을 거다.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라고 가능성이 보시는 절반은 거고. 된다. 전 그렇게 보는 네, 김 거죠. 기자는 어떻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혁신안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김상곤 혁신위와 또 안철수 의원이 내놓은 혁신안인데 그 혁신안을 가지고 당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네.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물러나는 순간 그리고 지금 어떤 비대위 체제가 되면 네. 결국은 그게 어떤 형태로 되든지 간에 결국은 기존의 당 구조를 그대로 온전하는 유지하는 형태로의 당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특단의 방법으로 혁신안과 혁신안이죠. 혁신안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아마 그런 방향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안 중에서는 그런 방향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 며칠 전에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내가 할 길 가겠다. 네. 거의 그런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올린 시도 보면 뭘 좀 시사를 하잖아요. 안철수 의원 계속 그러지만 지금 외로워도 난 이 길을 간다. 내가 할 일이다. 라는 그런 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건데 김 기자는 최근에 문재인 의원에게서 노무현이 느껴진다. 이런 칼럼을 써서 좀 화제가 됐어요. 그게 문재인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문재인은 어떻게 보면 절차주의자였죠. 네. 법률가로서 보일 수 있는 사고방식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주승용 의원이 면전에서 문재인 대표를 공격하고 예. 또 공격한 것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발언을 또 더 센 발언이 나오고 예. 그런데 그걸 다 들어주고 있어요. 듣고만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네. 판사가 검사와 변호사의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판단을 하겠다. 어떤 절차를 다 거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죠.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정청래도 발언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승용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 앞이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못했겠죠. 그동안의 어떤 그런 절차를 중시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12월 3일부터는 바로 본질로 치고 들어가는 그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에서 노무현의 기질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대표가 되고 나서 최고위원회를 할 때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안에서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같이 한 다른 최고위원들은 문재인 대표가 좀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공개된 장면에서는 예, 굉장히 좀 온화하고 절제되고, 점잖고 그렇지만
자신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짜증도 좀 많이 내고 예, 예. 언성도 높이고 그랬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 모습이 지금 표출된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좀 중요한 결정적인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두 분 다 이제 어떤 인터뷰도 차이가 해보고 했는데요. 혹시 부산 사람 안 계신가요? 그 부산은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말이죠. 부산에 이제 자갈치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이제 상인들이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부산 분들한테는 자갈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그 이해타산에 박습니다. 부산 분들이. 그다음에 또 동시에 그 부산 사람이 한 얘기니까 뭐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사시미 정신이라는 게 있대요. 그 부산에 이제 조폭들이 있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막 적을 공격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뭐 김영삼 뭐 이제 이런 분들인데 아무튼 그 두 가지가 묘하게 공존해 있는 게 한 사람 사나이. 그렇죠. 사나이 뭐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굉장히 이해타산에 밝은 자갈치 정신하고 굉장히 좀 무식하고 단도직입적인 사시미 정신이 기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게 부산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말도 함부로 하고 단도직입적인 정치인 같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걸 놓치지 않는 항상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는 거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서상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실사고시 두 가지를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둘 중에 한 가지밖에 못 가져왔어요.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표는 계산할 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바다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용감해요. 그냥 바닷속으로 수영을 하러 들어가는 거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나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이 야권 전체에 어떤 피해를 줄지에 대해서 전 지금 견적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속된 표현으로 약간 무식함이 용감하다고 지금 좀 막 가고 있는 건데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어느 한쪽 면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고 일부 의원들이 거기 얼마나 규모가 커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남아있는 사람들 특히 문재인 대표에게도 큰 정치적 타격이 될 것 같아요. 9월 달에 1955년에 만들어진 이제 민주당 창당 60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권노갑, 김원기, 임채정 이런 원로들이 이제 후배 정치인들을 굉장히 강하게 야단친 적이 있었습니다. DJ는 70%를 내주고라도 연합 정치를 꼭 해라. 이런 요원을 남겼는데 지금 왜 단결하지 않고 이러고 있느냐.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고 일부 세력이 쪼개져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야당이 100석 이하로 주저앉고 이렇게 되면 그 엄청난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몇 년이 흐르는 야당 60년의 역사에도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큰 오점을 남길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또 이건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는 합법적으로 뽑혀 있는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세워진 당헌 당규예요. 그걸 해 나가겠다는 건데 그걸 저지하면서 탈당을 한다. 그러면 그걸 저지하면서 탈당한 사람에게 분열의 책임이 있는 거지. 그렇죠. 남아있는 문재인 대표에게 오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론 문재인 대표가 마지막까지 애를 써야 되겠죠. 하지만 통합을 위해서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통과시켰던 혁신안이라든지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다면 그건 문재인 대표가 28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신이 당을 맡아보겠다 그리고 당을 바꿔보겠다라고 했던 애초 취지를 본인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무지 정치적 타격이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률적이고 논리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문재인 대표가 좀 억울할 겁니다.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호남을 차별하지도 않았는데 왜 호남에서 날 싫어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법률적이고 논리적인 계산하고 정치적인 평가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법률적 책임 또 논리적인 책임은 비주류한테 더 많아요. 안철수 의원이 좀 문제가 있고 호남의 중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시절에는 그러면 비주류가 조용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시끄러웠죠. 공천 안 주면 동교동에 화염병 들고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걸 일종의 위협을 가해서 주저앉히든 아니면 뭐 정치자금이나 뭐 다른 자리로 회유를 하든 이 당을 끌고 나가야 될 책임은 결국
정치 지도자한테 있는 거죠. 아직은 우리나라 정당이 그렇게 시스템으로 완벽한 정당은 아니고요. 예. 국민들의 눈높이는 아직 이 야당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당의 대표를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맡고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뽑아줬는데 왜 잘 못하냐? 그러니까 가장 큰 책임을 문재인한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좀 억울하더라도 그 야당이 다시 단결할 수 있도록 안철수 의원을 그래도 좀 데리고 가야죠. 문재인 대표는 이 당의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정당한 대표입니다. 그만큼 권한도 있지만 또 그만큼 정치적인 책임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혁신과 통합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혁신과 통합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안철수 의원은 당 복귀를 하고 안철수 의원도 참여하고 문재인 대표도 그 안에서 활동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그게 선대위 역할을 하는 식의 그림 해법은 불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당대표를 누가 맡아야 되죠? 그렇게 하면? 꼭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사실 그게 지금 문안박이에요. 예. 네, 문안박에다가 예.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혁신안을 밀고 나가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공직자 심사위원회 공심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 또 지금 김상곤 혁신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누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할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총선에서 그걸 이제 문안박이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건데 당의 구조라고 하는 거, 당의 지분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대선 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이 사실 당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거절을 당한 상태죠. 그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뭐 어떤 형태의 비대위가 되든 선대위가 되든 당내에 있는 계파들, 당내에 있는 세력들이 다 참여해서 그대로 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당의 혁신이나 당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정치권의 영원한 화두가 혁신과 통합 네. 두 가지인데요. 문재인과 안철수 두 사람 지금 혁신을 하겠다는 건데 네. 둘 다 혁신을 하겠다는 사람인데 왜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는지 잘 그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둘 다 네. 정치력의 부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세균 대표의 연석회의라든가 뭐 통합하자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또 비주류 호남 다선들은 이제 공천을 다시 받고 싶으니까 그냥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둘 다 해야죠. 혁신과 통합. 그래서 네. 이제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뭐 20% 물갈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거니까 지켜가면서 그래도 통합선대위 같은 걸 꾸려서 통합을 하는 게 저는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뭐 기울어진 운동장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박이 있지만 저는 지금 여야 총선 지형은 확실히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선은 좀 다릅니다. 대선은 후보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네. 하지만 영원한 비중이 워낙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총선에서 현재 야당이 일당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세력 다 진보정당까지 후보 단일화 내지 세력 연합을 하고 뭐 부직갱이라도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야 지금 충청도까지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여당하고 그런 대로 선거를 치러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따라서 야당에 필요한 건 통합이다. 네. 분열 시에는 정말 괴멸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 야당은 뭐 저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요. 지금 새누리당은 기존에 있던 갈등까지도 봉합하면서 뭔가 새로운 안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절대 안 깨지죠. 새누리당이 개헌 가능한 의석을 단독으로 확보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야당이 100석 미만으로 무너지면 네. 여당이 이제 200석 이상 된다는 거니까요. 물론 개헌이 된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네. 차원의 얘기죠. 지금 통합은 결국 싸우지 말고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사실 있는 세력 분포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자는 건데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 될 수 있다. 네. 국회의원들이 지금 127분이 계시는데 과연 127명의 모습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는지 또는 그 모습 가지고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일 수 있는지 또 지금 당원들의 구조도 지금 호남과
고연령층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당의 시스템과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저는 그 상태로 총선을 치러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망해버리는지는 않겠죠. 그걸 뛰어넘으려면 이제 이른바 새정치, 예. 그리고 당을 변모시킬 수 있는 세력들이 하나로 돼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게 저는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끝까지 아마 진력을 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안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진 거고요. 안철수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거절하면서도 이건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고뇌해서 제안했던 거고 괜찮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한 혁신을 위해서는 그거 하지 말고 전당대회 하자.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뒷부분이 잘못된 거지.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제기한 문안박 연대가 방법론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이제 엄청난 어떤 혁신과 통합의 정신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누구를 쳐내는 혁신을 좀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혁신도 필요하지만 문안박 연대를 비롯해서 좀 더 힘을 합치는 걸 좀 우선순위에 둬야 되느냐. 이제 우선순위에 이제 논쟁은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여전히 야권은 역시 통합이 우선이다. 혁신은 이른바 이제 기득권 세력이 하는 거죠. 현재 야당을 기득권 세력으로 보느냐, 기득권 세력을 지금 여당으로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2000년에 그 당시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지만 기득권 세력이었고요. 그래서 이회창 총재가 뭐 김윤환 의원 이런 분들 공천에서 배제한 말 그대로 혁신 공천을 하면서 이제 바람을 일으켰던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혁신은 좀 지금 여당 좀 기득권층에서 할 때 멋있는 거고 야당은 그래도 통합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물론 뭐 제가 혁신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는 건 꼭 그 당이 좋아서만은 아니고 제1야당이 잘못되면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독선과 오만이 아주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 퇴행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좀 제1야당이 굳건하게 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걱정에서 아마 이런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볼배 더 정치 첫 번째 시간 했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서 슬기로운 해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